아빠 내 선물 사러 온 거야? 처음 보는 아이가 남편에게 달려와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들고 있던 쇼핑백을 떨어뜨렸습니다. 윤미선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익숙하게, 오랫동안 그래온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서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모르는 남자에게 아빠라고 하고 안기면 당황할 법도 한데 전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우리 앞으로 걸어오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인데 남편에게 매달려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구독자님이 계신 곳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시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미선 32살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그 그림들 앞을 지날 때마다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언니 윤미경은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랫동안 둘이서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언니 미경은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먼저 밥을 차려놓고 먼저 걱정하는 쪽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니 자신이 동생의 부모가 되어주리라 항상 생각하는 듬직한 언니였습니다. 미선은 그런 언니가 든든했지만 언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차준호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제약회사 영업부장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미술은 잘 모르는데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오래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미선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은 6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오랜 시간 만나보지 못하고 결혼을 빨리 서둘렀어요. 시어머니 김순옥은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하고 똑똑하네 하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선은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야 할 텐데 아이가 안 생기면 어쩌려나.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어른들은 그런 말도 하시니까. 아기를 보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거니까 오해하지 말자, 그냥 넘기자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다정했습니다. 퇴근하면 수고했다고 인사하고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주말엔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미선은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이 매일 아침 작은 약통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양제를 임신 준비할 때 먹어야 한대 몸에 좋은 거야. 꼭 챙겨 먹어. 회사에서 알게 됐다며 성분도 좋고 부작용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 다니는 사람이 챙겨주는 약이니까. 더군다나 남편이 직접 골라준 거니까. 그렇게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미선의 배를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기 소식 없냐라고 전화통화 때도 빠지지 않고 물어보셨습니다. 미선아, 아직 아기 소식 없니? 나이가 있으니까 서둘러야지. 미선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있곤 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건가? 내 몸이 문제인 건가? 그 생각이 조금씩 미선의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미선은 37살이 됐고 아기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이 소식을 묻는 전화, 그리고 돈을 부탁하는 전화. 경조사가 있다고, 집안 행사가 있다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무슨 명목이든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은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내가 이것마저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말이 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남편에게 말하려다 그만둔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요즘 들어 많이 피곤해 보였고, 미선은 남편에게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짐까지 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주말마다 외출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 오랜 친구들 만나고 올게. 미선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면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도 아니고 술 냄새도 아닌 달콤하고 부드러운 섬유유연제 냄새였어요. 미선은 옷을 받아 옷걸이에 걸면서 코를 가까이 대봤어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섬유유연제 냄새였습니다. 아이들 옷을 세탁할 때 사용하는 종류였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고 2차 갔다 왔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바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옷걸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있었으면 다른 사람 옷하고 같이 뒀다가 뵐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또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냄새는 그 뒤로도 계속 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미선은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 자꾸만 옷에 갔습니다. 냄새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길 바랐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렇게 다독이면서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언니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지금 공원 앞인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 씨 방금 봤어. 미선은 전화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여자아이랑 손잡고 걷던데. 꽤 자연스럽게. 미선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무슨 아이? 모르겠어. 한 6살쯤 됐나? 핑크색 옷 입은 여자아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배 아이 봐주는 거 아닐까? 회사 사람들이랑 가끔 그런 것도 하잖아.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선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어요.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숟가락을 들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디 갔었어요? 남편이 젓가락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었지. 왜? 공원 쪽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미선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원? 아니, 갈 일이 뭐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의심할 구석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언니가 잘못 본 거겠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겠지.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이 말했습니다. 백화점 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사자. 미선은 조금 기뻤어요. 남편이 같이 나가자는 말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백화점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선은 옷을 구경하러 의류 코너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닥, 타닥. 아이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 내 선물 사러 온 거야?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달려와 남편의 두 다리에 그대로 매달렸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너무나 반가운 얼굴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남편을 놓지 않았어요. 처음 보는 어른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해온 것처럼, 매일 그랬던 것처럼 꼭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옷이 몸에 달라붙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서아야, 엄마가 아니라고 했지. 죄송해요. 우리 애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요. 하지만 여자의 눈은 미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안한 눈이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다가 드디어 확인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저랑 많이 닮았나 보네요. 괜찮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한 번 더 미선 쪽을 쳐다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이 물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 정말 처음 보는 아이예요? 남편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깜짝 놀랐어. 어디서 애가 뛰어온 거야? 미선은 남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어색했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선은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공원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걷던 남자, 백화점에서 아이가 달려가 안긴 남자,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 하나씩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둘 쌓이자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봤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뒤로 미선은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에 걸린 것은 아무리 털어내려 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선은 장을 보러 나가면서 남편 차를 빌려 탔습니다. 자기 차를 정비소에 맡긴 날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려는데 발밑에 뭔가 걸렸습니다. 발매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노란색 나비 모양. 누가 봐도 어린 여자아이가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머리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머리핀을 보여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남편이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그거. 지난번에 후배 아이 태워줬을 때 떨어진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후배 아이를 차에 태웠어요? 응. 급하게 부탁해서. 별거 아니야. 남편은 평온하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머리핀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도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습니다. 미선은 평소 남편 명세서는 잘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봉투를 열고 내역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식당, 주유소, 마트, 평범한 항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눈이 멈추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아미술학원, 키즈카페, 아동복 매장.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 미선은 명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명세서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거 후배 아이 선물 사준 거고 키즈카페는 그 아이 잠깐 데려간 거야. 부탁받아서 아동복까지 사줬어요? 후배가 바빠서 내가 대신 좀 봐줬어. 별일 아니야.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명세서 위에 고정된 채 미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거실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아, 오늘 밥은 잘 먹었어? 내가 이번 주말에 갈게. 기다려. 많이 힘들지? 조금만 더 있어봐. 미선은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서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어요. 미선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다정하고 걱정이 잔뜩 실린. 통화가 끝나고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미선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곧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금방 잠이 든 것 같았어요. 미선은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아, 오늘 밥은 잘 먹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밥을 챙기는 건 부모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머리핀, 카드 명세서,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 하나씩은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넘기기엔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미선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은 채 남편이 듣지 못하도록 숨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여느 때처럼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꼭 챙겨 먹어. 몸에 좋은 거야. 미선은 약을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먹어온 약이었습니다. 그날 미선은 약을 먹지 않았어요. 남편이 돌아서는 순간 조용히 약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만삭으로 배가 부른 임산부들, 남편과 함께 온 부부들. 미선은 혼자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어요. 윤미선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난소 기능도 정상이고 자궁도 깨끗합니다. 미선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상이 없다고요? 네. 혹시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미선은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5년 동안 챙겨준 약이었죠. 의사가 약통을 받아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남편이 챙겨줬어요. 임신 준비에 좋다고 하면서요. 의사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정밀 성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미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이 미선에게는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미선은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도 혼자였어요.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약에는 호르몬 균형을 교란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의사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말소리는 들리는데 뜻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장기 복용하셨다고요? 5년이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성분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건강보조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약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제약 쪽? 그 순간 미선의 머릿속에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남편. 5년 동안 매일 아침 손수 챙겨주던 약.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바쁘다며 피하던 것. 검사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던 남편의 얼굴. 따로따로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모으니 전부 연결이 됐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5년이었어요.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자기 탓인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었어요. 한의원도 다녔습니다. 매달 기대하고 매달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챙겨준 약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올리고 미선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언니 미경은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미선이 병원 결과를 꺼내놓자 미경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지를 손에 들고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손이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5년 동안 이걸 매일 먹었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결과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미경은 결과지를 식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참고 있다는 걸 미선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말했습니다. 움직이자.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미경이 먼저 말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단단하게 바뀌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옆에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두 사람은 남편 차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달린 길 안내 기계를 켜서 최근에 다녀온 곳 목록을 열었습니다. 회사, 마트, 주유소.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 처음 보는 오피스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선은 손이 떨렸지만 그 주소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어디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미선과 미경은 조용히 차를 타고 미리 알아둔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로 20분쯤 걸렸어요. 오피스텔 입구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남편 차가 오피스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백화점에서 남편 다리에 매달려 아빠라고 불렀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보며 뭔가 제잘거렸습니다. 남편이 웃었어요. 미선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자상한 미소였죠. 그 뒤를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백화점에서 미선을 바라보던 그 여자였습니다. 셋이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경이 몇 동 몇 호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미선은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선은 혼자 그 오피스텔 앞으로 다시 갔습니다. 언니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미선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 해. 미선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오하은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을 보는 눈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셨네요. 들어오실래요? 미선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하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차준호 씨 아내분이시죠? 미선은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하은 씨죠? 네. 오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차준호 씨와 저는 오래됐어요. 미선 씨와 만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미선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함께였어요. 서아도 그때 생긴 아이예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선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때 오하은이 미선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약 잘 챙겨 드셨죠? 그 한마디에 미선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선에게 무슨 약을 먹이고 있는지 처음부터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이 건네준 약, 임신 준비에 좋다던 그 약, 그것이 무엇인지 이 여자는 알면서 지켜봤던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소파 팔걸이에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미선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자기 탓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미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오하은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계단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우리 생각이 전부 다 맞았어. 미경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언니가 바로 갈게. 언니 집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선이 오하은에게 들은 것을 하나씩 얘기해 주었어요. 결혼 전부터 함께였다는 것. 서아도 그때 생긴 아이라는 것. 약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 미경은 듣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잘 생각해봐. 준호 씨가 너한테 5년 동안 거짓말을 했잖아. 그러면 그 여자는 준호 씨한테 진실만 말했을 것 같아? 그 여자도 준호 씨를 속이고 있었을 수 있어. 서아가 정말 준호 씨 아이인지 제대로 확인은 해봤겠어?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경의 말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미경과 미선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미선은 운전에 집중하기 힘들어 미경이 운전했습니다. 미선은 조수석에서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지와 약 성분 분석 결과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미경과 미선을 번갈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사돈이 웬일이세요? 미경은 목례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선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예요. 검사 결과 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들어 읽었습니다.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미선이 2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가 5년 동안 저에게 먹인 약 성분 분석 결과예요. 임신을 방해하는 호르몬 교란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만나온 여자가 있어요. 둘 사이에 아이도 있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시어머니가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5년 동안 우리 미선이한테 아이가 왜 안 생기냐 물으셨죠. 돈도 많이 받아가셨고요. 그 세월 동안 준호는 제 동생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뭘 먹이고 있었는지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아드님한테 당장 연락하세요. 그로부터 이틀 뒤 준호가 왔습니다. 언니 집 거실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명 안 할게. 미경이 말했습니다. 변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맞긴 해요? 직접 확인은 해봤어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당연히 내 아이지. 하은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미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선이는 5년 동안 속였으면서 그 여자 말은 한 번도 의심 안 한 거예요? 남편의 얼굴에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가 진짜 당신 아이가 맞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줘요. 나는 이혼 소송 절차 시작할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제발 한 번만.
미선은 보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주세요. 준호가 나간 후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로 거짓말로 엮인 사람들이 오래 가겠어. 두고 봐.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다 울었습니다. 더 이상 남은 눈물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목소리가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 여자한테 확인해 봤대. 서아가 자기 아이 맞냐고. 미선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엔 서아가 준호 아이가 맞다고 우기다가 유전자 검사한다고 했더니 태도가 바뀌었대. 결국 인정했어. 서아는 준호 아이가 아니래. 미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하은은 처음부터 남편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 아이라고 둘러대고 죄책감에 발이 묶인 남편을 이용해 5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속이고 속인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도 잘못했어. 아이 소식 재촉하고 돈 달라고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미선이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당한 것, 낭비한 내 인생 내 시간들 한 푼도 빠짐없이 위자료로 다 받아낼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과 미경은 그날부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미경이 수첩을 꺼내 5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을 이체 내역과 대조하며 금액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경조사비, 명절 비용, 이유도 불분명한 생활비까지 숫자가 쌓여갔습니다. 미경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미선이가 본인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생각하고 죄인 심정으로 보낸 돈이야. 미선은 그 수첩을 봤습니다. 언니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자신이 참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미선은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약가, 한의원비,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 5년간의 정신적 고통까지 남편 쪽에서는 한마디도 토를 달거나 반박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미선은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방학 동안 뭐 하셨어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입과 눈까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 근데 잘 해결됐어. 수업이 끝나고 미선은 교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언니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미경이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있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게 편했습니다. 원래 둘이 그랬으니까요. 말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이였습니다. 미선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언니, 응, 나 이제 괜찮아. 진짜로. 미경이 미선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으면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미선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 탓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날들. 참으면 된다고,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내온 시간들. 미선에게는 그 진실을 알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실 앞에 떳떳하게 서기까지도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꽃길 사연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 한 편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